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5%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증시는 오늘 이미 미리 반영이 되었죠. 시간에서 애플, 아마존, 구글이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이미 나왔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나스닥이 3% 이상 급등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우리 증시는 낮게 시작을 해서 미 증시는 오늘 하락할 거니까 낮게 시작을 해서 양봉으로 만드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월요일 이후부터 해서 쭉 앞으로 계속해서 이 대세 상승장 기간 내내 계속 기대가 되는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HIB하고 이 종목의 공통점도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종목은 급등이 일어날 거다라는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공통점도 있을 텐데, 자, 지금 시장 보시면 유럽 증시가 이제 우리 증시 시간회장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땡기죠. 시간회장에서는 마이너스 2% 정도 수준 나스닥을 끌어내렸는데, 자, 그렇게 해서 시간에서 겁먹은 물량 팔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죠.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 증시는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하락 아니죠. 영국은 오히려 또 상승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상승 중입니다. 스위스도 상승 중이죠.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었는데 거의 이제 이거는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연준 의원들의 의견도 뭐 들어보나 마나죠. 비슷한 의견이겠죠 아마도. 같이 회의에서 나온 소식일 테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고용지표라든지 이런저런 PMI 지수라든지 CP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리저리 충격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아주 미미한 충격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만약에 많이 오르다 그런 거 나오면 한번 출렁 그리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겠죠. 큰 방향성은 상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1.5% 정도 하락 중인데 이 하락 이유는 단순하죠. 기술주들 실적이 안 좋더라. 그래서 어제 많이 오른 실적 보니까 안 좋은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래서 5% 하락했어. 그래도 이제 어제하고 금요일 오늘 장 열릴 때 만약 5% 정도 하면은 그래도 2.3% 오른 거죠. 자, 애플도 마찬가지. 구글도 2% 정도 하락 중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5%가 상승이다. 근데 지금 막상 장이 열리면 또 낮게 시작을 하겠죠. 애들 실적 안 좋다 해서. 그러면 낮게 시작하면은 또 저가 매수 들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1분기 가이던스는 좀 안 좋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다. 이런 스토리가 그대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한두 차례 더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은 다시 올해 실적은 다 안 좋을 겁니다. 웬만한 기업들 실적은 안 좋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은 정상화되고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아주 좋은 실적이 만들어지겠죠.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되고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큰 그림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조정을 받은 거 이제 다시 먼저 주가가 움직여서 주가는 이 상방으로 움직이고 경제지표는 계속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가 먼저 올라가고 경제지표가 이제 서서히 따라 올라가겠죠. 보통 원래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길면 1년 정도 앞서서 움직인다라고 했죠. 요즘은 워낙에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1년은 말도 안 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게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괴리가 생길 겁니다. 실적도 안 좋고 전망도 안 좋고 아주 안 좋은데 전부 다 안 좋은데 주가 왜 올라가지? 실적도 악하고 적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DBI텍을 아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DBI텍은 대한민국 최고의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저평가 기업은 반드시 제같이 찾아갑니다. 시총 2조밖에 안 되죠. HLB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지금 이 DBI텍 수주 잔량이 장과 꺾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 좋죠. 하이닉스는 적자 1조 7천억이 나왔죠. 근데 얘는 이제 4분기 실적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이 4분기 실적도 잘 나옵니다. 얘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수주 잔고가 좀 꺾였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파운드리는 그래도 메모리에 비하면 상당히 단단한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세계 파운드리 업체 예산 감축해 대만 TSMC도 올해 설비 투자 10% 감소, 그리고 대만 UMC 17%,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연간 운영비 2억 달러 감축, 삼성전자는 계속 밀어붙이겠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게 감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다시 뭐 챗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부분들, 로봇 시대가 열리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이 반도체 사용 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IoT, 사물 간의 이런 전달받는, 주고받는 데이터, 이런 부분에도 전부 다 이 파운드리가 지금 상위되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상위될 텐데, 자, 그런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하는 상황인데 얘들이 이렇게 감축하죠. 감축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 다시 수요와 공급의 이런 부분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은 이제 어느 순간 시간이 좀 다시 좀 지나게 되면은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먼저 확보를 하려는 그런 이 수주가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움직이죠.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수준은 이제 꺾이다가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거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수요 공급 부분이 다시 정상화되고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또 비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추세를, 그러니까 롤링을 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 제가 반도체에서 이제 20년 이상 일을 해봐서 제가 잘 압니다.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죽겠다, 이제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걱정을 하고 상당히 겁을 많이 주는데 항상 그거는 그냥 걱정일 뿐입니다. 좀 지나고 나면은 역시나 다시 올라가. 삼성이 자신 있게 이번에도 밀어붙이는 거죠. 삼성은 한 번도 인위적 감산을 했죠. 다 성공했어, 다. 왜 성공하냐? 이쪽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죠. 자, 요런 상황이다. 그런데 얘가 시총 2조 5천억에 PER이 1.27에, PBR 1.27에, 추정 PER이 3.26이죠. PER이 3.38. 세상에서 제일 저평가된 반도체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된 반도체주가 바로 이 DBI텍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느냐? 외국인 소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7.07%인데 외인들이 계속 사죠. 한번 팔았다가 계속 사고, 한번 팔았다가 계속 사고, 한번 팔았다가 계속해서 야금야금 완전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자, 1월 달부터 해서 보면은 1월부터 해서 파란색이 몇 개 없습니다. 계속 매집이죠. 하나, 둘, 셋. 1월부터 해가지고는 지금 3일 빼고 전부 다 매집입니다. 전부 다 매집. 지금 이 매집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연기금도 조금씩 계속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왔고 금투가 좀 눌렀고, 근데 DB에서 뭔가 지주회사 전환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아무리 그런 게 있다 그래도 그걸로 이제 회사가 뒤에서 조정한다 그러면 주가 조작이 있죠. 걸리면 그냥 깜빵입니다, 깜빵. 근데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JP하고 신한 쪽에서 계속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무시하는 게 좋다. 나중에 걸리면 이 검찰 조사 받겠죠. 이 대주주 일가들은 그렇게까지 과연 할까? 그거는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과 성장 전망 이런 부분에 같이 움직이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쌍바닥을 잡아주고 차트로 보면은 일단 수급은 정말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 수급이고,
근데 한 번씩 이제 JB 신한역에서 계속 장난질을 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상승 흐름을 붙잡지 못할 겁니다. 이런 시장의 반전 분위기와 그리고 엄청나게 저평가된 부분 그리고 물적 분할 이런 부분 가지고 주가를 어거지로 끌어내렸던 부분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그 부분도 회복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1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12월부터 해서 외인들이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계속 매집입니다. 한번 크게 골파기 하고 매집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PR이 3이다. 거의 뭐 말도 안 되죠. 영업이익이 8천억씩 나오고 있는 기업이 2조밖에 안 된다. 영업이익률이 47%인데 PR이 3이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눌러대면서 꾹꾹 눌러대면서 물량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HB하고 이 공통점이 그런 겁니다. 계속 흔들어대면서 지겨운 사람 빨리 털고 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포가 여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하고 기관이죠. 계속 꾹꾹 눌러서 담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 이제 추세는 계속 상방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 240선도 뚫어냈죠. 결국 매집이 이제 충분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눌러서 담고 있는데 계속 눌러대면서 담고 있죠. 얼마 오르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쭉 담아서 원하는 수량이 채워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올라서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눌러서 담고 해서 쭉쭉 다 담아서 원하는 물량을 매집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일어나도 사실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믿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돌아서는 대상승장으로 돌아선다. 금리 인상 기조가 꺾였다. 이런 부분 믿고 투자한다 그러면 양의 움직임, 시장의 전체 방향과 같은 궤를 과치하는 이런 종목은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 횡재했네. 이런 흐름이 이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으니까 관심 좀 가지기 바랍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눌러서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흔들어대면서 매집 중입니다. 얘도 분봉 보시면 찌글찌글하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러고 있죠.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HB 한번 보시면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매집을 하고 있다. 비슷하죠. 매집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냐? 쏜다는 겁니다. 이렇게 쏜다. 매집이 완료되면은 이렇게 쏩니다. 이렇게 여기 쏘게 돼 있다. 지금 이 매집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다. 매도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매도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큰 그림을 딱 가지고 여유를 가지시고 나는 관대하다. 반도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점성세만 갔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뭐 해가지고 뭐 많이 올라가는가 보지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